자, 이제 셋째 시간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보죠. 자, 페이지는 33페이지입니다. 자, 33페이지 오시면은 이제 28번서부터 볼게요. 28번. 불공정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기역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아요. 니은은요? 맞아요. 그죠? 자, 기역은 전환. 인정될 수 있다. 니은 추인하여도 유효로 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자, 디귿입니다. 법률행위가 성립한 이후에 주변 직과 변동으로 일방이 커다란 폭리를 얻게 됐습니다. 그러면 불공정이 될 수 있겠냐는 거죠. 불공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성립 이후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는 그 당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불공정을 판단합니다. 자,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불공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립되고 나서 나중에 뭐 땅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지가 변동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문제들은 불공정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성립 이후자 불공정 아니에요. 지금은 틀린 거죠. 자, 리을입니다. 불공정 무효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나요? 선의 제3자한테 대항이 돼요? 왜 돼요? 절대적 무효라서. 미음, 불공정 무효는 양 당사자가 급여 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자, 갑하고 을이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했어요. 자,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한 거지. 그러면 불공정 법률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무효지, 무효. 불공정, 무효. 자, 근데 여기서 을이 폭리자고 갑이 피해자일 때.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서 나오는 건 피해자가 매도인으로 나오죠. 맞나요? 피해자가 매도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래도 피해자가 비싼 땅을 비싸게 팔아요, 싸게 팔아요? 싸게 파는 거죠. 싸게 넘겨버리는 거죠. 싸게 넘겨버렸다. 을한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땅을 5억짜리 땅을요. 근데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서 갑이 을한테 받았던 거는 뭐 1억이다. 그럼 이제 급부하고 반대급부하고 현저하게 지금 불균형이잖아요. 이러면 이제 불공정법률행위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측의 궁박경솔, 무경험 3개 중에 1개 상태가 있었고 을은 그것을 알면서 이용을 해먹었겠죠. 자, 여기서 넘어간 땅 있죠? 땅. 이거 불법 원인급여에 아니에요. 불법 원인급여. 다 아니다.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죠. 불법을 원인으로 넘긴 게 아니죠. 불법으로 넘겼어요? 쏘가서 넘겼어요? 쏘가서 넘긴 거지. 맞나요? 불공정 무효니까 갑이 야, 땅 돌려줘. 땅 갖고 와라. 땅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는 거지. 돌려달라고. 근데 을이 갑한테 넘겼던 저 1억 있죠? 요 같은 경우는 을이 저질렀던 폭리 행위를 원인으로 넘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됩니다. 불법 원인급여. 자, 따라서 1억은 불법 원인급여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리자 을이 갑한테 1억을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거지.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에서 불법의 원인이 없었던 자,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던 자께서는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불법 저지른 놈이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지문에서는 양 당사자가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러죠? 그럼 틀린 말이에요. 뭐라고 고쳐야 돼요? 폭리자는 급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라고. 왜냐하면 피해자 쪽에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어서 없어서? 할 수 있어서 피해자 쪽에서는. 미음 틀렸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디귿하고 미음이 틀린 거지. 정답 4번입니다. 넘기세요. 29번 문제. 29번입니다. 옳은 것은 1번 어때요? 1번 틀렸죠? 왜 3초 걸려요? 이거 1초 만에 판단돼야 되죠? 전화는 인정되지 않는다. 뭘 인정 안 돼? 인정되지. 틀린 거죠. 2번은요. 추인한 경우에 유효로 될 수 있어요? 아니요. 자, 3번입니다. 불공정 여부는 그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그 행위를 한 때가 언제예요? 성립한 때를 말하는 거죠, 지금. 법률 행위했을 그때 말하는 거죠. 3번 정답. 자, 4번입니다. 불공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률 행위는 반사회 질서 행위가 될 수 없다. 자, 일단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에요. 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반사회적인 행위들을 집합시키면 반사회적 행위를 집합시켜요. 집합. 그럼 이 안에 겁나 많은 행위들이 있겠죠? 엄청 많아요. 판례 겁나 많아요. 몇천 개 될걸요? 몇천 개 된다고. 엄청 많다고 이 안에. 그죠? 예를 들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죠? 첩이요? 알겠어요. 첩. 또 뭐 있어요? 예? 뭐라고요? 도박? 네, 도박. 맞아요. 도박. 도박. 그리고 아까 뭐 이중매매에서 뭐 적극가담. 적극가담은 반사회적이죠? 예. 뭐 많죠. 뭐 소송에서 통상 용인되는 수준 넘는 대가 받았다. 그러니까 뭔가 부정한 대가성 있는 것들. 부정한 대가성 결부돼 있는 것들. 겁나 많아요, 종류가. 근데 그 많은 것들 중 한 가지가 불공정 법률 행위예요. 그러니까 불공정 법률 행위라고 하는 내용하고 반사회적 법률 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반사회가 훨씬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불공정에는 해당되지 않더라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은 겁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요? 그럼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린 거지요? 불공정이 아니더라도 반사회적 법률 행위 될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틀린 거지. 4번은. 5번은 증여죠? 불공정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증여하고 한 개 더 있었죠? 또 뭐 있었어요? 경매. 3번 정답이에요. 자, 30번 문제 내려갑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은 맞습니까? 맞아요. 맞죠. 무상, 증여. 적용되지 않는다. 자, 니은입니다.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추인에 의해서 유효가 될 수 있다.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없다. 맞는 말이죠. 없다. 죄송합니다. 디귿. 급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법률 행위라고 해서 궁박경솔, 무경험이 추정되지 않죠. 추정이 안 되니까 입증을 해야 돼요. 누가 입증해야 되죠? 피해자가? 폭리자가? 누가 입증해야 돼요?
뭐가요? 그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주장하는 자가? 그러니까 누가 주장해요, 불공정이라고? 이렇게 피해자하고 폭리자가 있잖아요. 누가 불공정을 주장하죠? 피해자가 주장하죠? 피해자가 주장해요. 야, 이거는 불공정이야! 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거는 불공정이야! 이렇게 주장하죠, 피해자가. 그럼 폭리자 쪽에서는 불공정이라 그래, 불공정 아니라 그래? 불공정 아니라 그러지, 폭리자는. 불공정 아닌데요? 이러죠. 불공정 아니야. 근데 피해자는 불공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가 입증해야 돼요. 불공정이야? 그럼 불공정이라는 거 당신이 입증하세요. 객관적 요건 입증해야 돼요? 주관적 요건 입증해야 돼요? 둘 다. 객관적 요건도 입증, 주관적 요건도 입증. 누가 입증? 피해자가. 혹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피해자. 불공정을 주장하는 자, 피해자가 입증하는 거죠. 왜 입증해야 돼요? 추정이 안 돼서. 추정 안 되죠? 입증해야 돼요. 추정 안 되니까. 그럼 디귿은 맞았어, 틀렸어? 틀린 거지. 추정 안 돼요. 자, 리을입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불공정 법률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이행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아니요. 성립 당시 기준으로. 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응니은이에요. 정답 1번입니다. 자, 다음 이제 섞인 문제 보죠. 32번 문제. 반사회 그리고 불공정 옳은 것은 1번 맞아요? 예, 1번 정답이죠. 이 찍고 바로 넘어가야 돼요, 이런 건. 2번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인 경우 급여를 한 자는 부당이득 원인으로 반환 청구할 수가 없는데, 이까지 맞는 말이죠. 왜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불법 원인급여라서. 근데 소유권에 기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반환 청구 자체가 안 되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못하고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도 못하고. 왜 못하죠? 불법 원인 급여라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겼을 때 부동산 넘겨버렸어. 증여를 했던 거지, 증여를 한 건 괜찮아요. 증여할 수도 있지. 근데 이 증여가 첫 계약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거라면, 첫 계약을 조건으로 해서 이루어진 증여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이 계약 자체가, 증여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무효. 자, 그래서 첫 을에게 등기가 경료됐을 때 이 등기 유효다, 무효다? 에? 등기 유효다, 무효다? 뭐죠, 이거? 에?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이거? 예? 유효죠. 유효예요, 이거. 유효입니다. 왜 유효예요? 지금 갑이 첫 계약 대가로 넘겼죠? 그럼 갑이 급여자예요. 급여자. 넘긴 사람. 급여자예요. 그리고 첩한테 넘긴 부동산 있죠? 이거는 불법 원인급여예요. 급여물이 반사회적인 불법을 원인으로 넘어온 거죠? 불법 원인 급여물. 자, 따라서 급여자는 반사회적 행위를 원인으로 이미 넘겨버렸을 때 여기에 대해서 부동산 돌려달라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지문에서 물어보는 거는 급여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가 없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돌려달라고 못해요. 그러니까 을한테 넘어갔는데 돌려달라고 못하니까 결국
이게 유효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부동산이 을 거라는 거죠. 을 거. 부동산 을 거 돼버려요. 따라서 을이 이거를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제3자한테 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것도 유효라는 거예요. 왜 유효죠? 앞에 게 유효라서. 앞에 게 유효면 뒤에 것도 유효죠. 선의만 유효, 선악불문하고 유효. 이거 선악불문이죠? 맞아요.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은 제3자를 상대로 야, 말소시켜. 등기 말소 청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할 수 없죠. 왜 할 수 없어요? 병거라서. 병거죠? 병거잖아요.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2번 지문은 틀렸고요. 그리고 3번은 중간생략 등기네요. 중간생략 등기가 반사회적이냐? 아니요. 반사회 아닌데요. 반사회 아니지. 단속 규정이죠. 그리고 유효해요. 중간생략 등기는. 자, 4번입니다. 첩관계 맺은 대가로 부동산을 증여받은 첩으로부터 그 부동산 전득한 자가 그 사실을 알았던 경우라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틀렸죠? 알았어도 취득하는 거죠? 예. 첩한테 넘어갔을 때 이미 유효 확정됐으니까. 요거 말하는 거죠, 지금. 자, 5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 양당사자 모두 이행했던 물건에 대해서 부당이득을 원인으로 반환 청구. 안 되죠? 양당사자가 아니지. 뭐라고 바꿔야 돼요? 피해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죠. 양당사자 아니죠? 1번 정답입니다. 넘기세요. 자, 이제 해석입니다.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를 해석할 때는 해석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해석 방법이. 자연적 해석이 있고 규범적 해석이 있습니다. 자, 일단 해석 방법으로서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 그것도 무슨 해석이 있어요? 규범적 해석. 규범적 해석.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 기준, 상대방 기준. 표의자 기준. 표의자 입장이에요.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 입장이에요. 상대방 입장. 자연적 해석은 내심의 의사를 기준으로 해석해요. 자연적 해석은 당사자의 생각이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해요. 나의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해석한다, 표시대로 해석한다. 생각대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일치하고 있으니까. 그죠?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 자, 근데 규범적 해석 같은 경우는 표시된 대로 해석을 합니다. 표시된 대로 해석.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당사자의 생각이 서로 다를 때, 불일치할 때예요. 나는 A라고 생각했는데 표의자는 A라고 생각했는데 상대방은 B라고 생각해요. 그럼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죠? 그럼 이제 자연적 해석 못해요. 그럼 분쟁 생기죠?
그럼 뭐 갖고 와야 돼요? 계약서 갖고 와야 돼요. 표시된 거 확인하자 그러면. 그걸로 해석하는 거죠? 무슨 해석? 규범적 해석이라고 그게. 근데 계약서 갖고 와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죠. 안 써놨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해석해야 돼? 그럴 때는. 그럴 때 보충적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도 안 되고 규범적 해석도 안 되고 그때는 보충적 해석하는 거예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보충적 해석은. 그래서 여러분들 인식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강조를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책을 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그냥 그런 게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시험에서 물어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러면은 갑이 계약을 합니다. 법률행위를 해요. 자, 갑이 을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자, 을하고 법률행위 하는데 을이 이러는 거예요. 야! 매수인 칸에다가 내 아들로 좀 쓸게. 내 아들로. 매수인 병으로 합시다잉. 요렇게 했던 거예요. 응? 매수인 뭘로 하자고? 병으로 하자고. 병으로 한다고. 매수인을 병으로 한다고. 을이 지금 생각하죠. 생각. 자, 갑이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으면 갑은 매수인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병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맞나요? 그럼 매수인 병으로 계약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네. 자, 근데 병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매수인을 병이라고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인 매수인은 현재 을이거든요, 을.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형식상은 병인데, 실질적으로는 을이다. 요런 상태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매수인을 을로 봐야 되느냐, 병으로 봐야 되느냐. 요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갑과 을이 둘 다 병이라고 둘 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수인이 병이라고. 그럼 매수인은 누가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예요. 매수인은 병이다. 둘 다 생각이 똑같으니까. 이게 무슨 해석하는 거예요? 자연적 해석이지. 자연적 해석. 근데 매수인을 병으로 하자라고 을은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갑한테 전달되지 않았다면은 나하고 계약서 쓰고 있는 을이 매수인이겠거니라고 갑이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수인이? 근데 을은 병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러면 계약서 쓸 때 계약서 상에는 현재 표시가 매수인 표시가 을로 돼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갑하고 을의 생각이 다르죠. 을은 병이라 생각하고 갑은 을이라 생각하고. 그러면은 표시된 대로 판단해야 되죠. 이게 무슨 해석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누구냐? 계약 당사자가 을입니까? 병입니까? 이런 거를 판단할 때도 역시 해석을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표의자와 상대방의 생각이 같다면은 그 같은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연적 해석. 표의자와 상대방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요. 표시된 대로 해석해야 되겠죠? 규범적 해석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1번부터. 자연적 해석이란. 자, 지금 문제는 36페이지 33번 문제입니다. 33번 문제. 자, 1번은 자연적 해석이란 표의자 진위를 밝히는 거다. 맞아요? 맞잖아요. 2번. 규범적 해석이란 진위가 아니고 표시 행위 객관적 의미를 탐구하는 거다.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규범적 해석. 맞는 말인 거죠. 자, 3번입니다. 임의법규. 다른 관습이 있다.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할 때는 관습에 의한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해석 기준입니다. 해석의 기준.
자,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이 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당사자의 목적입니다.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이게 첫 번째 해석 기준이에요. 당사자가 의도하는 게 최고 1순위 기준입니다. 자,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서로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지역에 존재하는 관습, 사실인 관습이 기준이 됩니다. 그럼 관습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법에 정해진 대로 임의 규정. 법에 정해진 것도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해석하게 됩니다. 요 순서대로 해석의 기준이 결정돼요. 요 순서대로. 요렇게. 그죠? 그래서 목사 임신이죠? 목사 임신. 목사 임신. 목사 임신. 그러면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보다도 더 위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 그게 강행규정이에요. 강행규정이 최상위에 있죠. 법에서 정해진 게 그 규정이 강행규정이면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강행규정이 제일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지금 지문에서 말하는 건 임의규정도 있고 관습도 있을 때 당사자 의사가 불분명하니까 뭘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요걸로 해석해야 되겠죠? 사실인 관습. 맞는 지문이에요. 맞는 지문이에요. 관습에 의한다. 자, 4번 내려갑니다.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데 행위자하고 명의인 중에서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행위자하고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고 있죠? 너하고 나하고 생각 똑같죠? 무슨 해석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 그럼 일치한 의사에 따라 당사자 확정해야 된다. 맞나요? 예. 자, 근데 5번은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진정한 의사를 상대방이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표의자의 생각과 상대방의 생각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무슨 해석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해야 돼, 이러면은. 근데 이때는 내심적 효과 의사 기준으로 해석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틀렸어요. 내심의 의사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표시된 대로 해석한다, 이렇게 하죠. 표시된 대로. 규범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해야죠. 5번 틀렸어요, 그래서. 34번 내려갑니다. 옳은 것은 1번.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건 해석과는 무관한 거다. 뭘 무관해요? 해석 문제인데. 자, 2번입니다.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은 생각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해석해야 돼요? 규범적 해석해야 돼, 이러면. 표시행위, 내심적 효과 의사 말고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의 기초에서 해석하는 게 원칙이다. 표시행위로부터 해석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해석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규범적 해석이잖아요. 맞는 말이죠? 2번 정답이죠. 자, 3번입니다. 약관이 불명확해. 그러면 작성자한테 불리하게 해석합니다. 작성자 불리. 작성자가 보험사들이죠. 그죠? 그리고 고객들이 있겠죠? 그럼 고객한테 유리하게, 보험사에 유리하게. 고객한테 유리하게. 보험사에 불리하게 해야 되죠? 작성자 분리 원칙이에요. 자, 4번입니다. 사회 질서하고 관계없는 규정하고 다른 관습이 있을 때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다. 그러면은 관습에 의한다. 당사자 의사가 분명하니까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대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네. 관습에 따르지 않고요. 자, 5번입니다.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는 문서에다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도의상 의무예요? 법적인 의무예요? 도의상 의무? 법적 의무? 뭐죠? 도의상 의무죠. 그죠? 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법적 의무예요, 도의상 의무예요? 예? 도의상 의무라는 거지. 그죠? 열심히 안 해도 안 하잖아요. 복습하셔야 됩니다. 예, 복습할게요. 복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법적으로 책임 물어요? 아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정답 2번입니다. 자, 넘기세요. 자, 해석 문제 좀 더 보죠. 37번 문제입니다. 자, 38페이지입니다. 37번 문제. 자, 갑은 을 소유 X 토지를 임차해서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협의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썼어요. 자, 그러면 지금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 성립. 했어요? 확실해요? 뭐에 대해서? X 토지? 합의했어요? 합의했어, 안 했어? 합의했잖아요. 지금 첫째 줄에 합의하였으나 보이세요? 합의했다고 문제에서 그러잖아요. 합의했다. 뭐에 대해서 합의했다? X 토지에 대해서. 지금 매도인 누구예요? 네? 매도인 누구예요? 을이죠? 그럼 누가 갑이라 그랬어요? 을입니다. 을. 매도인 을, 매수인 갑. 자, 요렇게 지금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 자, X 토지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는 거는 을하고 갑 사이에서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을 성립시켰다 라는 거죠. 근데 계약서 쓸 때 뭐라고 썼다? Y라고 썼다. 계약서에다가. 이러면 자연적 해석이에요? 주범적 해석이에요? 자연적 해석이죠. 지금 X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는 매도인 을의 생각이 X 토지고 매수인 갑의 생각도 X 토지다라는 말이죠, 지금. 근데 계약서에 표시될 때 Y 토지라고 표시가 된 거죠? 아, 이런 게 바로 오표시 무해죠. 표시가 잘못된 건 해가 없다. 오표시 무해. 자, 그럼 결국 을하고 갑 사이에서는 X 토지에 대해서 계약이 성립한 것이고, 그러면 여기서 표의자 을이 의도한 대로 계약이 성립됐어야 안 됐어요?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차고 취소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자연적 해석이니까요. 자, 그럼 기억은 X 토지 계약 성립한다. 맞습니다. 니은은 틀렸죠. Y 토지는 성립 안 했어요. 디귿. X 토지 계약이 성립하지만, 이까지 맞는 말,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뒤에 문장은 틀렸죠. 착오 취소 못합니다. 자, 리을은 말도 안 되고요. 둘 다 성립하지 않는다. 자, 미음입니다. Y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아니요. Y 토지 성립 안 했는데요. 자, 비읍입니다. Y 토지를 을로부터 제3자가 매수해서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Y 토지에 대해서 갑한테 등기가 경료됐다는 거죠. 그럼 이 등기 유효예요, 무효예요? 등기 유효, 무효? 예? 유효? 무효? 무효죠. 왜 무효예요? 합의를 안 해서. Y 토지에 대해서 합의했어? 합의 안 했어? 합의 안 했죠? 합의는 X 토지에 대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원인무효라 그래요. 합의 없이 등기만 이루어진 거다. 원인무효. 자, 따라서 이 경우에 갑이 Y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 제3자한테 넘겼을 때 제3자가 선이라고 하더라도 유효하게 취득 못합니다. 계속 무효예요. 무효. 원인무효 등기여서. 자, 따라서 선이라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없다. 맞는 말이지요?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39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9번 문제. 자, 갑은 점포를 3,200만 원에 팔기로 의혹했어요. 이게 갑의 생각이에요. 3,200. 자, 근데 을에게 실수로 2,300으로 표시해갖고 그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됐다는 거죠. 그럼 갑의 생각은 3,200인데 표시는 뭐라고 됐어요? 2,300이라고. 그럼 지금 무슨 해석이죠, 이거? 규범적 해석이죠. 표시된 대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얼마의 계약 성립? 2,300 계약 성립. 옳은 것은 1번 위 매매 계약은 갑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니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아닙니다. 착오라고 해야 돼요. 착오. 자, 2번입니다. 갑과 을은 통정어의 표시? 아니요, 갑하고라고 안 짰는데요. 자, 3번입니다. 갑은 오표시 무해를 주장해서 3,200만 원 성립을 주장한다? 아니요, 계약은 2,300에 성립됐고 오표시 무해도 될 수 없습니다. 오표시 무해는 자연적 해석에서 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규범적 해석이거든. 자, 4번입니다. 2,300만 원에 성립한 계약에 대해서 갑은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할 수 있지만, 이까지 맞는 말인가요? 맞는 말 맞아요. 착오 취소할 수 있어요. 왜 할 수 있어요? 규범적 해석이라서. 갑의 의도대로 계약이 성립했어, 성립 안 했어? 성립 안 했지. 갑의 의도는 얼마였어요? 3,200이요. 근데 갑의 의도와는 달리 2,300으로 성립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규범적 해석, 착오 취소할 수 있죠. 그러나 을이 갑의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은 그러면 취소 못 하는 거죠? 예, 중과실 있으면 취소 못 해요. 4번 정답이네요. 자, 5번은 매매 계약은 불합의다? 아니요, 합의가 된 겁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자, 법률행위 파트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의사표시로 들어갑니다. 의사표시. 자, 일단 의사표시 불일치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비진위 표시죠. 비진위 표시에서의 진위라고 하는 것은 표의자 생각이다, 표의자 마음이다. 생각이다, 진위는. 자, 그리고 비진위 표시를 했다는 거는, 자, 예를 들어 갑이 표의자가 다른 사람에게 비진위 표시를 하였다는 것은 갑의 생각과 표시가 일치하는 거다, 불일치하는 거다? 불일치하는 거죠. 근데 갑의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갑이 그렇게 표시를 했으니까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효력 있는 거죠? 원칙은 유효다. 따라서 비진위 표시를 원인으로 을에게 등기가 경료되면은 을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유효라서. 자, 근데 예외적으로는 무효되는 거죠? 어떤 경우 무효해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누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누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갑이요, 을이요? 을이죠, 을, 상대방 을이, 상대방 을이 갑의 비진위 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땐 무효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일단 기본이고요. 자, 나머지는 또 문제 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41페이지에 1번 문제부터 풀어보죠. 비진위 표시입니다. 틀린 것은. 자, 기억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린 거죠. 마음속에서 바라는 것이다? 아니요. 마음속에서 바라는 게 아니고 생각입니다. 자, 니은입니다. 증여를 하는 자가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비진이에요? 진이죠? 진이죠. 여기서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라고
생각. 이 생각을 좀 고치세요. 재산을 강제로 뺏기는 것이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이라고 해야 더 정확합니다. 마음. 나는 삥 뜯기고 있다. 이게 마음인데 당시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이게 표의자 생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가지고 증여를 했다는 거죠. 그럼 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니은은 맞는 지문입니다. 맞는 지문. 자, 디귿입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가 원칙이다. 맞습니다. 자, 근데 진이 아님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가 되는 거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취소는 이렇게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죠. 취소는 언제 하는 거예요? 착사 강제. 그죠? 착사 강제. 이때만 취소하는 거죠. 착사 강제. 그죠? 바로 지난달만 하더라도 제사강착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간첩이에요. 그분들 재수업 안 듣는 분들이에요. 제사강착이라고 하시는 분들. 재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착사강제라고. 그죠? 간첩이 사라졌어요. 지난달까지 있었는데. 자,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효고요. 무효. 자, 리을입니다. 비진이 표시는 공법행위에도 적용되므로. 맞나요? 공법행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또 어디에도 적용 안 돼요? 소송행위. 또 어디에도 적용 안 돼요? 소송행위. 가족법상 행위. 공법행위. 예. 이런 행위들에는 적용이 안 되죠. 다 적용 안 돼요. 107조 적용 안 되고 108조 적용 안 되고 109조 적용 안 되고 110조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비통, 착사강 다 적용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적용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송하는데 사기가 있었어. 사기를 원인으로 소송을 취소하겠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소송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취소를 못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공법 행위고 공무원이 사표 쓴 거죠. 근데 비진이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유효예요. 적용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사직하려는 의사가 없었죠. 근데 사직서를 제출한 거죠. 비진이 표시하셨던 거예요. 상대방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안 따집니다. 그냥 유효예요. 사표 효력 있는 거죠. 그럼 이제 퇴사하시는 거예요. 퇴사. 빠이빠이. 무효다? 아니요. 유효입니다. 유효. 자, 미음입니다. 표의자의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대해서 상대방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진이 표시는 유효다. 맞나요? 예. 원칙적으로 비진 표시는 유효라 그랬죠? 근데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다를 뒤집었을 때는 몰랐고 그리고 잘못이 없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일 때 유효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을이 병한테 팔았을 때, 팔고 넘겼을 때, 앞사람 을이 선의 무과실이라서 유효라면은 그 뒷사람은 선의가 유효, 선악불문 유효. 선악불문이잖아요. 아니, 왜 선악불문인 거죠? 앞에가 유효라서. 그럼 뒤에도 유효죠?
네, 그런 거예요. 앞에가 유효면 뒤에도 유효예요.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에서 을이 몰랐고 무과실이라고 한다면은 그 뒷사람은 악이라고 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자, 다만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라면은 그 이후에는 병이 제3자가 선의일 때 유효가 되는 거죠. 그럼 반대로 제3자가 악이면 이거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가 되는 거죠.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분위기가 무겁죠 갑자기? 왜 갑자기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모르겠어서 무거워요? 50분 다 돼가서 무거워요? 뭐 어떤 거죠? 자, 여기서 병이 다시 넘기면 다시 또 넘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앞사람 병이 유효였어요. 그럼 뒷사람은 선의 유효, 선악불문 유효. 이게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는 거지. 유효인 거지. 그럼 병이 선이었을 때는, 요때는 이 상태에서 정한테 넘겼을 때 선의 유효, 선악불문 유효. 이게 선악불문이에요. 선악불문. 정리되세요? 그럼 앞에 병이 알아서 무효였다면은 이때는 정의 보호를 받으려면은 뭐여야 돼? 선의여야지, 선의. 선의일 때 유효되는 거지. 그리고 정의, 그 사정을 알고 있었다. 그럼 보호 못 받죠? 무효되는 거예요. 다 이런 식이죠. 앞사람이 유효면 뒷사람은 선악불문 유효. 앞사람이 무효면 뒷사람은 선의일 때 유효. 선의의 제3자가 보호받는다가 저런 의미입니다. 그럼 미음은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서 상대방이 누구죠? 을이죠, 을. 몰랐고 무과실이죠? 유효예요? 네, 그렇죠. 유효죠. 자, 비읍입니다.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 있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된다. 적용됩니다. 똑같이 적용돼요. 계약하고. 심지어 상대방 없는 단독 행위에도 적용됩니다. 단독 행위 다 적용돼요. 자, 틀린 것은 기역, 디귿, 리을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문제 한 두 문제만 풀고 쉴게요. 힘내세요. 자, 뒤에 3번 문제. 3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자, 기억부터 진이 아닌 의사 표시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없다. 생각하고 표시하고 다르다라는 말이죠. 표시는 했는데 생각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죠. 증여할 생각도 없으면서 증여하겠다고 뭐만 했어요? 표시만 한 거죠. 그죠? 증여할 생각도 없으면서 증여를 하겠다고 표시만 한 거죠. 그게 비진입 표시예요.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하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기억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입니다. 비진입 표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그쵸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착오하고 다르죠. 자, 디귿입니다.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 제출하네요. 그러면 사직서 쓸 의사가 있었어, 없었어? 의사가 없었죠? 위에서 지시하니까 생각도 없는데 제출한 거니까 비진입 표시라는 겁니다. 자, 리을입니다. 자의로 사직서 제출했네요.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제출한 거죠? 진이죠, 이거는. 비진이 아니에요. 리을 틀렸다. 자, 미음 갑의 의사 표시가 진이가 아니라는 걸 을이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이거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죠. 을한테 뭐가 있었다는 거죠? 을한테 뭐가 있었다? 과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
을한테 과실이 있었습니다. 과실이. 그럼 무효죠. 무효. 자, 그리고 그 을로부터 선의의 병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병은 유효, 무효? 유효죠. 선의 제3자라서. 이때 갑은 비진이 무효를, 그쵸? 을에게는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는 거죠. 병은 유효고 보호받습니다. 맞는 말인 거죠. 자, 비읍 전항에서 을이 진이 아님을 모르고 무과실이에요. 여기서 모른다는 게 선이죠. 선이.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 효력이 뭐예요? 유효예요. 그랬을 때 병은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악이어도 취득하는 거죠. 앞사람이 유효기 때문에 뒷사람은 선악 불문이라 그랬죠? 틀린 거죠. 비읍은.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리을하고 비읍이에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번 문제 풀고 쉴게요. 5번 문제 힘내세요. 옳지 않은 거 5번 문제. 자, 사인의 공법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쵸? 자, 공무원 사직의 의사가 외부에 표시가 됐다면 네, 표시된 대로 사직서 제출한 게 효력이 있는 거죠. 발생한다. 자, 2번입니다. 진위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 표시를 하려는 생각을 말하는 거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생각이죠. 생각. 자, 3번입니다. 강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사 표시했습니다. 의사 표시 일치해요? 불일치해요? 일치죠. 사기 강박은 의사 표시 일치입니다. 비진이에요? 아니요. 지인인데요. 그럼 3번 맞아서 틀렸어. 맞는 거죠. 비진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4번입니다. 표의자가 비진이 표시임을 이유로 의사 표시 무효를 주장할 때 비진이 표시에 해당한다는 그 사실은 표의자가 증명해야 한다. 맞나요? 표의자가 증명해야 돼요? 뭐를 증명해야 돼요? 야, 너 알고 있었지? 야, 너 알 수 있었지? 를 갑이 증명해야 된다고요. 왜냐면 원칙적으로는 유효자 선의 무과실이 추정돼요. 상대방 선의 무과실이. 그러니까 상대방 을이 나 몰랐는데요. 나 잘못 읊는데요. 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표의자 쪽에서 너 알고 있었잖아. 너 알 수 있었잖아. 를 입증해야 돼요. 그러면 제3자와 관련해가지고는 제3자 선의도 역시 뭐가 돼요? 제3자 선의. 추정되죠? 그러니까 제3자가 선의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요. 갑 쪽에서 뭐를 입증해야 된다? 악의를 입증해야 돼요. 자, 그래서 비진이 표시에서는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을 추정받고, 자, 한 번 더 비진이 표시에서 상대방은 뭐를 추정받고? 선의 무과실. 선의 무과실 추정받아요. 제3자는 뭐를 추정받고? 선의. 제3자도 무과실 추정받아요? 아니요. 제3자는 선의 추정. 상대방은요? 선의 무과실 추정. 4번 맞는 말이죠. 5번입니다. 표의자가 비진이임을 이유로 의사표시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 증명해야 한다. 아니요. 선의 무과실 추정됩니다. 입증 책임 없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어요. 자, 그 이후에 나오는 통정서부터 좀 쉬었다가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